죽음이라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리처드 파인만이 숨을 거두기 직전 깨달은 것. 여러분, 오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방식을 빌려 아주 기묘한 실험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 딱 5초 동안만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즉 사후 애프터라이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떤 풍경을 그리셨습니까? 아마도 10중 8구는 거의 동일한 인지적 표상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하고 캄캄한 어둠, 고막이 먹먹해질 정도의 완벽한 정적. 그 어떤 물질도 만져지지 않는 텅 빈 진공의 공간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영화관의 전원이 차단된 채 홀로 객석에 앉아 꺼진 스크린의 짙은 어둠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것과 같은 그림일 곳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방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창조해낸 그 시각적, 감각적 풍경에는 인간의 인지 구조가 범하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고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날카로운 메스로 이 오류의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품어온 죽음에 대한 거대한 공포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해체되어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와 시간,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우주이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쳐 볼 주제는 인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입니다. 하지만 미리 못을 박아두자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신체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병상에서 겪는 생물학적인 고통의 과정, 즉 죽어가는 과정, dying process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본질적이며 전율을 일으키는 물리적 역설에 닿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과연 인간이라는 주체가 경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7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이자 세상을 한치의 신비주의나 종교적 도피 없이 오직 순수한 논리와 물리적 사실만으로 명쾌하게 해부했던 리처드 파인만. 그는 늘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식의 이면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그 파인만의 정직한 시선을 장착하고 인간의 의식과 경험의 물리적 구조를 차근차근 분해해 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마주할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뼈를 때릴 정도로 거대하고 충격적입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물리적 탐구를 향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2장 경험의 청구서 860억 뉴런의 물리적 연산과 정보 처리 음향.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다가 점차 복잡한 디지털 데이터 연산음으로 변주됨. 모든 위대한 물리학적 탐구가 그러하듯 우리 역시 가장 기초적인 정의, 데피니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아무런 의심 없이 행하는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행위는 도대체 물리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감각 세계를 조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저의 목소리를 청각으로 수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의 빛을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의자의 질감이나 지하철 손잡이의 서늘한 가증하니 생커니찰 하일로 시끄렐러심 감촉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각은 여러분에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평화로운 경험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찰나마다 여러분의 두개골 안 어둠 속에서는 약 16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거대한 전기화학적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초에 수백조 번에 달하는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 이 시냅스를 건너뛰고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세포막을 드나들며 물리적 신호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눈의 망막을 강타한 광자, 포톤과 정교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후두엽으로 전달되고 고막의 진동이 달팽이관을 거쳐 측두엽의 정보 처리 프로세서로 입력됩니다. 즉, 내가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사색에 잠겨 있다는 자각은 이 860억 개의 뉴런이 만들어내는 거대하고 정교한 물리적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의 물리적 이론론과 현대 신경과학이 도달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 혹은 나라는 자각이 뇌라는 이투 물리적 실체와 별개로 존재하여
뇌를 조종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이원론적 착각에 빠집니다. 내 육체와 뇌가 있고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혼 혹은 정신이라는 운전사가 의자 위에 앉아 뇌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과 연력학 법칙이 지배하는 실제 우주에서 그러한 유령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의식은 운전사가 아니라 뇌의 활발한 활동 그 자체이자 정보들의 고도 정렬 상태입니다. 리처드 바인만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 언제나 불필요한 가정을 배제하는 오컴의 면도날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불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작이 타오를 때 격렬하게 춤을 추는 불꽃은 장작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소와 나무의 가스가 결합하여 빛과 열을 내는 화학적 과정을 프로세스의 이름일 뿐입니다. 장작이 다 타버려 재만 남았을 때 불꽃이 어디론가 날아가 사후 세계를 살아가나요? 예저 박함의 미로 과정이 멈추었으므로 불꽃은 그냥 존재하기를 그친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고유한 자각은 뇌라는 고도로 조직화된 생물학적 장작, 저 카르하럼드득기 고능의 이쇼흥에 찌고 위에 러버 레벨의 시 고고 공파이시울리고 고능의 아클소해세 지홍메이쇼고 있는 다고메리 마리커 공흠이라는 수 호능 우카엘에 대이쇼와이쇼 같이 시것입니다. 세프로 잔이 잠브레베 일일 병리 시거의 병지 전신 마취가 증명하는 임시적 무림 항행 병원의 심전도 모니터 소리, 길게 끄는 기계음과 함께 모든 소리가 일시에 소거되는 뮤트 효과. 만약 이 물리적 인과관계가 여전히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완전한 단절, 바로 전신 마취, 제너럴 아네스티자의 순간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살면서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명확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술대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 마취과 의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숫자를 소리내어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은 곧바로 회복실에서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눈을 뜨는 순간으로 점프합니다. 그 셋을 세던 찰나와 회복실에서 눈을 뜬 순간 사이에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떤 깊은 꿈을 꾸셨습니까? 끝없는 어둠을 응시하며 아 지루하다 수술이 왜 이렇게 길어지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적막감이나 폐쇄 공포를 느끼셨습니까? 이온이 시간이 이어이 단연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인지할 주체마저 부재했습니다. 검은 화면이라는 시각적 흑색조차 없었고 시간이 흘러간 데에는 감각적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소거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 혹은 5시간의 물리적 플로우가 단 0.1초의 틈새도 없이 완벽하게 접혀서 앞뒤 순간이 직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러는 현상이 벌어질까요? 마취제 분자들이 뇌의 뉴런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이온의 흐름을 차단하고 뇌 전체의 거시적인 정보 통합 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경험을 찍어내던 물리적 공장의 전원 플러그를 잠시 뽑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잃고 있던 그 실제적인 시간 동안 수술실의 벽시계는 바쁘게 돌아갔고 의사들은 메스를 움직였으며 지구는 자전을 계속했습니다. 우주라는 객관적 현실은 멀쩡히 흘러갔지만 여러분의 주관적 현실에서 그 시간은 완전히 부재했습니다. 이 전신 마취의 경험이야말로 죽음의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이 물리적으로 중단되면 인간은 어둠이라는 공간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바라볼 관찰자 주체, The Observer 자체가 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찰자가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명확한 인지과학적 사실을 가슴에 새긴 채 이제 죽음이라는 진짜 본질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4장 영원한 어둠이라는 소설 언어의 오용이 만든 유령 방음향, 바람소리처럼 스산한 패드 음향, 점차 고조되는 심오한 미스테리 톤의 음악, 우리가 홀로 남겨진 새벽이나 삶의 유한함을 문득 깨닫는 순간, 죽음을 떠올리며 사르트르적 실존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거대한 언어적 착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없는 암흑 속에 영원히 갇히는 거야.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텅 빈 무의 공간에서 영원이라는 무지막지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니 너무 무서워. 그러나 이 보편적인 공포의 시나리오를 리처드 파인만의 예리한 물리적 시선으로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거대한 모순과 논리적 균열이 드러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검은 화면이나 캄캄한 어둠을 그리는 행위 혹은 완벽한 정막을 인지하는 행위 자체가 여전히 고도로 활발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며 연산하고 있는 살아있는 뇌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신호그릇에 디오미와 캄캄한 어둠을 목격하고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요함을 체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필링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공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무욱하고 아닙니다. 그 공간 한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당신의 자각, 콘시어스네스의 시퍼렇게 살아 숨쉬며 작동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류가 역사적으로 상상하고 두려워했던 죽음의 어둠은 사실 진짜 죽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감각이 완전히 차단된 차가운 암흑의 방에 살아서 감금된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가 시각적 자극의 부재를 상상해낸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진짜 물리적 죽음은 그 어두운 방조차 그리고 그 방을 둘러볼 주관적 시선 퍼스펙티브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시선이 소멸한 상태는 주체의 정의상 그 누구도 경험하거나 겪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겪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관찰자의 생존을 상호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궤변이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를 규명했듯 경험이라는 현상이 성립하기 위한 물리적 계산과학적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절대적인 논리적 결론입니다. 제5장 에피쿠로스의 정교한 칼날과 루크레티우스의 대칭성 거울 음향, 하프와 현악기가 어우러진 고풍스럽고 철학적인 무드의 클래식 음악, 사실 뇌과학과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이 눈부신 통찰은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인류의 위대한 지성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순수한 이성적 논리만으로 이 장엄한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이끈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제자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음의 공포를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해체해버렸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컴퓨터도 MRI 장비도 양자역학의 파동 방정식도 없던 200~300년 전에 오직 순수한 인간의 논리적 이성만으로 이 우주의 인지적 경계선을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경이롭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의 선언처럼 죽음과 나라는 주체는 절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단 한 찰나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상호 배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에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물리적 사건이 마침표를 찍었을 때는 그것을 인지할 주체인 내가 소멸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난원유, 죽음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계승한 로마의 유물론 시인 루클리시우스는 그의 저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사고 실험인 대칭성 논증 The Symmetry Argument를 제시합니다. 그의 엄밀한 질문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흘러간 그 우주적인 영원의 시간이 두렵습니까? 힘의 이 우주의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빅뱅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은하가 형성되고 지구가 불타오르는 마그마의 바다를 지나 생명이 꿈틀거리기까지 이 광활한 138억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초대형 공룡들이 거대한 대지를 쿵쿵거리며 짓밟고 다니던 쥐라기 시절에 당신은 존재했습니까?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대초원을 달리던 시절, 혹은 거대한 피라미드가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되던 역사적 순간에
당신이라는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엄청나고 아득한 138억 년의 절대적 부재의 시간 동안 당신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답답함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지루함을 견뎌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무의 공포 속에서 밤잠을 설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어떤 고통도 지루함도 상실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세속적 표현조차 불가능합니다. 아무렇다라고 반응할 인지적 주체 자체가 우주에 아예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탄생 이전의 138억 년을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세계와 아무런 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완벽한 제로, 1호의 상태였습니다. 루크레티우스가 던지는 서늘한 통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전개될 영원한 시간은 거울에 비춘 것처럼 탄생 이전의 138억 년과 정확히 시로 찍어서 물리적 공간이자 대칭적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쪽 모두 나라는 주체의 주관적 시점과 뇌의 연산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기묘하게도 과거의 138억 년에 대해서는 눈꽃만큼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면서 왜 미래의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영원히 저주받은 방에 갇힐 것처럼 공포에 떠는 것일까요? 왜 이 완벽한 대칭 구조에서 한쪽만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것일까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면 이 대목에서 진화생물학적 호기심을 발동시켰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류의 뇌는 수백만 년의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면서 오직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생존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실보다 앞으로 다가올 자원의 상실과 유전자의 절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원시 거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우리의 인지에 심어놓은 이 생존 서바이벌용 렌즈를 걷어내고 차가운 물리학의 눈으로 대칭성을 바라볼 때 미래의 무가 가질 공포의 근거는 완벽하게 해체됩니다. 한쪽이 무섭지 않다면 다른 한쪽도 논리적으로 무서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6장 죽음은 영원한 잠이 아니다. 시스템 보존과 시스템 해체의 물리적 차이 음향, 째깍거리는 아날로그 시계 소리, 점차 낮아지는 심장 박동음. 여기서 상식적인 위로를 건네는 이들은 종종 죽음을 잠에 비유하곤 성기성이성 비례를 죽음이란 그저 필요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깊은 잠과 같은 거야. 아무런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이지. 매우 시적이고 평온함을 주는 문장이지만 엄밀한 물리학자와 신경과학자의 눈으로 이 비유를 뜯어보면 여기에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유지 관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치명적인 왜곡과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맞이하는 잠슬립,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빠져들 때 당신의 뇌는 결코 전원이 꺼진 전자제품처럼 휴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오히려 깨어있을 때 못지않게 역동적인 물리적 대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을 가동하여 낮 동안 뉴런들 사이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 저장소인 대뇌피질로 이동시켜 구조화합니다. 자율신경계를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특히 REM, 수면 단계에서 꿈을 꿀 때는 깨어 있을 때와 다름없을 정도로 격렬한 신경망의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잠든 인간은 외부에서 거대한 물리적 자극, 즉 누군가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몸을 흔들면 뉴런의 임계값이 채워지며 언제든 다시 재부팅 리부트 될 수 있습니다. 기절 페인팅이나 일시적인 심정지 혹은 앞서 언급한 전신 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의 데이터 링크가 잠시 유실되었을 뿐 생물학적 하드웨어인 기계 자체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산소와 혈류가 공급되면 다시 의식의 불꽃을 피워낼 수 있는 젤전 모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죽음은 차원이 다른 현상입니다. 죽음은 공장의 라인이 잠시 멈추는 젤전 모드가 아니라 공장의 하드웨어 기계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어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ATP 에너지 생산을 영구히 중단하고 세포막이 파괴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기억, 성격을 규정해왔던 뉴런들 간의 미세한 고유시, 연결 패턴, 즉 커넥톰,
커넥텀의 시냅스 배치가 물리적으로 무너져 내려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무질서의 상태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사라진 것이 오니라. 스위치를 받아들여 작동할 하드웨어 시스템 자체가 우주에서 영구히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영원한 잠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명제입니다. 잠에는 언제나 잠을 자고 있는 주체가 침대에 누워 존재하지만 죽음의 상태에는 죽음을 겪고 있을 주체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을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찌 잠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7장 영사기와 관계의 역설. 왜 인간은 종말의 경계선을 인지할 수 없는가? 음향. 낡은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는 드르륵 소리. 음악이 점점 미스테리하고 긴박하게 고조됨. 이제 우리의 인류학적 탐구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숨이 막히는 역설의 지점. 바로 의식의 마지막 순간. The Ultimate Moment의 현미경을 들이대 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삶을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단단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타임라인 속 순간들의 연속체입니다. 아침의 찰나는 점심으로 이어지고 저녁은 밤으로 그르며 우리 삶에는 늘 언제나 그 다음 드이라는 시간적 지평이 당연하다는 듯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시간이 미래를 향해 화살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주관적 감각은 이 단단한 인과율의 사슬 덕분에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순간의 사슬은 우주가 제공하는 절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막대한 대사 에너지를 소모하며 끊임없이 작동해 주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감각적 환영 강구입니다. 메아쿵변의 그 흥은 바로 직전의 순간이 넘겨준 정보의 바통을 받아 갱신되는 연속적인 필름, 프레임과 같습니다. 영화 필름이 프레임 레이트에 맞춰 1초에 24장씩 영상기 앞에서 돌아가야만 스크린 속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듯 인간의 자각도 뇌가 매 밀리초 매스마다 새로운 현실의 장을 찍어내야만 연속성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물학적 영상기가 어떤 외부적, 내부적 원인에 의해 작동을 영구히 멈추는 최종적인 국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름의 마지막 프레임이 타오르고 영상기의 불이 꺼지는 순간 적응이 다닙니다. 여기서 엄청난 철학적 물리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영화관에서는 영상기가 고장나 스크린이 꺼지면 객석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화면이 왜 이래? 기계가 멈췄네 라며 정지된 상황을 인지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관객과 영상기가 독립된 별개의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라는 거대한 영화에서는 놀랍게도 스크린을 비추는 영상기와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이 뇌라는 동일한 물리적 시스템입니다. 영상기가 멈추는 바로 그 찰나, 영화가 끝났음을 알아차려야 할 주체인 관객도 그 하던 일이 즉시 우주에서 소멸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주관적 우주 안에서는 자, 여기가 당신 인생의 끝입니다.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뜨는 종막의 크레딧이나 안내 메시지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방금 죽음의 선을 넘어섰구나 라고 자각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이나 인터페이스도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죽은 직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판단할 그 다음 순간, The next frame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죽음의 정의 자체가 바로 그 다음 순간의 영구한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적 시스템의 임계 상태를 다룰 때 가졌던 특유의 명쾌함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주의 그 어떤 물리적 시스템도 스스로 작동을 멈추면서 나 지금 전원 꺼진다 라고 미리 선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정상 작동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조건, 산소 공급, ATP 에너지, 전이차 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조용히 시스템의 연산을 멈출 뿐입니다. 타오르던 촛불이 산소가 고갈되는 마지막 순간의 심지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의 주관적인 1인칭 시점, first person perspective에서만 이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면 실로 기적적이고도 묘한 현상이 도출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죽음이라는 낯설고 서늘한 새로운 공간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이행 트랜지션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의 사슬이 무심하게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인지할 수 있는 당신 세계의 마지막 순간은 장엄하거나 특별한 차원의 느낌이 아니라 평소에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한 잔의 커피를 마시던 수많은 일상적인 순간들과 겉보기에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시간이요 가집니다. 끄으라는 종말의 예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순간을 뒤따라와야 할 그 다음 생각의 프레임이 뇌 하드웨어의 정지로 인해 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관찰 시점 자체가 우주에서 영구히 사라졌으므로 나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나의 주관적 우주 내부에서는 영원히 기록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엄밀한 물리적 구조를 단번에 인지적으로 수용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전 비포과 후 아포라는 시간적 이분법으로 재단하는데 뼛속까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전과 후, 군대 입대 전과 후, 수술 시작 전과 후처럼 모든 사건에는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며 아, 참, 파란만장했지 라고 정리해주는 사후의 나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자신의 죽음이라는 물리적 사건만큼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비대칭적 구조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는 오직 이전만이 존재할 뿐, 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이후라는 시공간적 차원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주관적인 체험 후기를 남길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시점에서는 삶이 서서히 죽음이라는 어두운 물질로 상전이 페이스 트랜지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현재를 찍어내던 뇌라는 기계가 조용히 연산을 종료한 것, 그것이 물리적 사실의 전부입니다. 소식을 배달할 주소지 뇌 신경망 자체가 소멸했으니 종말의 통지서는 영원히 배달되지 않습니다. 제8장 우주의 장부와 원자 보존 법칙, 흩어지는 패턴과 불멸하는 원소들, 음양웅장하고 거대한 우주 공간을 묘사하는 듯한 오케스트라 현악 연주, 여기까지 논리적 계단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존재론적 허무와 함께 우주적 하그, 스케일의 질문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좋다. 나의 주관적 경험이 그 마지막 프레임에서 연산을 멈추고 영원히 닫힌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했다. 그렇다면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차갑게 계속 흘러갈 이 광활한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존재의 흔적과 물질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거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창문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창문, 즉 인간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1인칭 경험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안을 조망하는 창문, 즉 아인슈타인과 파인만이 탐구했던 객관적 물리적 3인칭 우주의 세계입니다. 이 두째 감각이 보여주는 풍경은 극단적으로 대조적입니다. 안쪽 창문으로 보면 여러분의 우주는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으며 그 다음이 존재하지 지옥론들이. 그러나 바깥쪽 물리적 우주의 창문으로 보면 누군가의 의식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건은 우주의 가문이다. 거대한 물리적 장부, 레지아의 그 어떤 특별한 가중치나 적색 경고 등으로 기록되지. 1호, 이 적공이다. 지구가 슬픔에 잠겨 자전을 멈추거나 시간의 플로우가 잠시 동결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초거성들은 변함없이 핵융합을 일으키며 뜨겁게 타오르고 은하들은 허블 법칙에 따라 아득한 심연으로 멀어지며 내일 아침의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한 시각의 플랫폼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세상의 행인들은 오늘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주식 차트를 보며 각자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거대한 물리 법칙들은 단 한 주체의 퇴장을 애도하지 않은 채 무심하고도 정교하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 냉혹한 우주의 무관심 앞에서 어떤 이들은 시린 소외감과 허무주의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감정을 거두고 물리학의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연력학제 1법칙, 즉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 보장하는 경이롭고도 묵직한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물질과 에너지란 결코 무에서 갑자기 창조될 수도 무심해져 고시는 배에서 만원 모층 아래를지 휘보 무르걸러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형태와 배열을 바꿀 뿐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당신이라는 고유한 자각과 기억, 뜨거운 심장 박동을 물리적으로 지탱하고 떠받치고 있던 당신 신체 내부의 무수한 원자 아톰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라 서인도 이래를 소문난 오기 스스그시금인데 이 단위 차례 스그 스물 스그 스물 스그 스무 개를 지금 당신의 손을 이루고 있는 탄소 가리본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지들이 수십 년 전 당신의 어머니의 몸을 거쳐 당신이라는 고유한 유기체 패턴으로 조립되기 전에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탄소 원자는 수억 년 전 고대 지구의 푸른 바다를 헤엄치던 플랑크톤의 세포벽 내부에 있었을 것이고, 어떤 원자는 거대한 공룡의 척추뼈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이며, 어떤 원자는 대기 중을 떠돌다 조선시대 누군가가 땔감으로 태우던 소나무의 연기 속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의 계보를 우주의 기원까지 추적해 올라가면 당신의 뼈를 이루는 칼슘, 피를 붉게 물들이는 헤모글로빈 속의 철, 아이론, 세포핵의 DNA를 구성하는 인과 질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전부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 우주 깊은 곳에서 수명을 다한 거대한 항성들이 초신성 폭발 로비올 일으킬 때 그 심장부에서 연금술처럼 주조되어 우주 공간으로 뿌려진 것들입니다. 칼세이건이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 스타리스로 면식을스로 뭐 만들어졌다 라고 말한 것은 문학적인 수사나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과 천문학이 규명해낸 문자 그대로의 절대적 팩트입니다. 당신은 인류이기 전에 이미 별이었고 은하의 가스 구름이었으며 대지의 흙이었고 대기의 비였습니다. 그 유구한 원자들이 엔트로피의 국소적 감소에 의해 잠시 당신이라는 고도로 정교한 유기적 패턴으로 모여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수십 년 동안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뇌하고 우주를 이해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그 결합을 풀고 우주의 거대한 순환, 코스믹 사이클 속으로 도도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루던 원자들은 내일 푸른 나무의 잎사귀가 될 것이고 대지를 스치는 청량한 바람이 될 것이며 먼 훗날 다시 지구상에 출현할 또 다른 눈부신 생명체의 정교한 시냅스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광활한 시공간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루던 물질은 단 1g도 사라지지 않고 우주와 함께 영원히 숨쉽니다. 그러나 리처드 파인만적 정직함을 잃지 않기 위해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그니트. 물질의 총량은 완벽하게 보존되지만 그 원자들이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고유한 정보의 배열 패턴은 보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 즉 여름이의 돌에서는 여하이드, 여름이에고 요미추 내 소에서 이야기 미친 데를 속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내고 있던 특정한 신경망 정보의 정렬, 상태 인포메이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볼 때 당신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호흡과 소화, 세포 분열을 통해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원자들과 교체됩니다. 3년에서 5년 주기가 지나면 놀랍게도 현재 당신의 육체를 이루는 원자의 거의 99%는 수년 전의 원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원자들로 갈아치워집니다. 그럼에도 설불구하고 당신이 타인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라는 연속된 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드웨어의 구성 원자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그리는 정보의 흐름 모양, 패턴이 이릉비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강을 흐르는 물 분자들은 매 밀리초마다 바다를 향해 흘러가며 새 것으로 교체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한강이라는 고유한 모양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지형이 만들어내는 강의 흐름과 파동의 모양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그 강을 이루던 물 분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을 유지하던 흐름의 구조적 패턴이 해체되는 현상입니다. 당신을 이루던 원자들은 우주 장부에 고스란히 남아 바다로 가고 증발하여 구름이 되겠지만 당신이라는 고유했던 정보의 파동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거대한 강물을 타고 물리적 우주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지라도 당신의 주관적 경험은 더 이상 그 시간의 기차에 동승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시시각각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와 나란히 발을 맞추며 주관적으로 체감할 라라는 기준 좌표계, 레퍼런스 프레임 자체가 우주의 시공간 연속체에서 깔끔하게 접혀서 퇴장한 곳입니다. 리처드 바인만은 세상을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뜨거운 주관적 경험과 과학의 차가운 물리법칙을 억지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주관적 마음과 객관적 물리는 우주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시스템을 안쪽 창문과 바깥쪽 창문이라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풍경일 뿐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바인만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가르쳐 주었던 아주 소중한 유산을 평생 동안 강의실에서 역설했습니다. 어떤 존재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존재의 본질을 진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 내내 죽음이라는 단어의 이름은 수없이 불렀고 종교적, 신화적 두려움의 옷을 입혀왔지만 정작 그 이름의 장막 뒤에서 실제로 어떤 물리적, 인지적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냉정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물리학과 과학의 메스로 그 한 데스로 장막을 걷어내고 목격한 실체는 어떠합니까? 그것에는 우리가 그토록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했던 영원한 암흑의 감옥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창문으로는 오직 마지막 숨결의 찰나까지 가득 찬 요리로 과이오의 오블메리더 물그셔보, 바깥쪽 창문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자들을 순환시키는 우주의 장엄한 물리적 불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9장 시간의 상대성과 뇌의 새로 고침 정지된 클럭과 증발하는 영원 음향 디지털 메트로놈 소리가 극도로 빨라지다가 서서히 느려지며 완전히 멈추는 사운드 연출 이제 우리의 탐구는 종착지를 향해 가며 인간을 가장 깊은 공포로 몰아넣었던 핵심 개념인 시간, 테임과 영원, 이터니티의 본질을 정면으로 격파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영원히 동결되는 고통을 느끼는 대목은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무우라는 단어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1000년, 1억 년, 아니 수백억 년의 세월이 흐를 텐데 그 끝이 없는 아득한 세월 동안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니 그 시간의 진공을 어떻게 감당하지? 느라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두려움의 실체를 해부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이 도대체 우주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물리학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적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과거가 현재가 되며 현재가 미래로 유연하게 이행한다는 이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은 공간과 분리되어 혼자 독립적으로 흐르는 뉴턴식의 우주적 절대시계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증명했듯 시간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대적인 물리량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감되는 시간의 화살, 에로 오브 타임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뇌 하드웨어가 초당 수십 번씩 수행하는 인지적 새로 고침, 우리 프레이시레이디 만들어낸 내부적 연산의 지각임입니다. 당신이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간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의 뇌가 1초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신경학적 클럭 시그널을 발생시키며 외부의 시각, 청각 정보를 받아들여 바로 직전 밀리초의 기억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해마와 대뇌 피질이 방금 전의 상태와 지금 가난 것이요. 마주한 상태의 물리적 차이값 델타를 계산해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고유한 시간적 흐름의 감각이 비로소 출현합니다. 이 파러와이스 인지과학적 증거는 우리의 일상에 무수히 널려 웃고 과거했습니다. 절친한 친구들과 배가 찢어지게 웃으며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눌 때 뇌는 엄청난 양의 감정 정보와 대화를 처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그 결과 물리적 시계로 3시간이 흘렀음에도 주관적으로는 벌써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라며 시간이 압축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극도 없는 극도로 지루한 고문실이나 대기실에 갇혀 있을 때 뇌는 처리할 정보가 없어 클럭을 무의미하게 대기시키고 그 결과 단 30분의 시간이 수십 시간처럼 길게 늘어지는 고통을 체감합니다. 시간의 주관적 속도와 물리적 길이를 결정하는 핵심 컨트롤러는 외부의 시계 태엽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뇌 신경망이 얼마나 밀도 높게 정보를 연산하고 기억을 찍어냈느냐는 프로세서의 처리량입니다. 다시 전신 마취의 상태로 돌아가 보십시오. 마취제가 뇌의 클럭 발생기를 완전히 셧다운시키고 새로 고침 연산을 강제로 중단시키자 몇 시간 동안 수술실의 물리적 시간은 흘렀으나 당신의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자원 자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결정적인 물리학적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뇌의 생물학적 활동이 일시적 정지를 넘어 영구히 종료된다면 당신의 관점에서 죽음 이후의 시간은 도대체 몇 초 동안 지속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경이로운 인지적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현재의 프레임을 찍어내고 과거와 비교할 뇌의 처리 프로세서 자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해체되었으므로 이제 당신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도시기 시에만 자체가 완벽하게 붕괴되어 성립을 거부합니다. 사건의 선후 관계도 없고 지루하게 기다려야 할 막막함도 없으며 흘러가 버리는 아쉬움도 없습니다. 띠락 기즈 흘러니로 과거의 엘조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의 50억 년과 우주가 연력학적 열죽음 히트데스에 도달해 모든 별이 꺼질 때까지의 100조 년의 시공간적 물리량의 차이가 완벽하게 동일한 제로 앵호, 즉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거대한 세월의 차이를 측정하고 체감하여 와 정말 영원히 지속되는구나 라고 전율할 계측기 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눈 깜짝할 눈부신 찰나의 사이였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물리학적 언어로 교정하자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표현조차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는 아주 극도로 미세할지언정 엄연히 시간의 물리적 단위 양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마취 상태의 수 시간 혹은 탄생 이전의 138억 년은 당신의 세계에서 짧았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우주적 장부에서 아예 단 한 찰나도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깨어남의 재부팅 프로세스가 부재하는 마취와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적 물리 현상입니다. 깨어나서 오라 눈 깜짝할 사이였네 라고 과거의 공백을 소급하여 인지해줄 회복실의 순간이 영원히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깊은 통찰 역시 우주의 모든 입자들의 상호작용과 변화의 궤적을 파동함수로 꿰뚫어 보았던 리처드 파인만의 순수한 물리적 사고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싱크로율이 일치합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의 화살은 방향을 잃고 그 변화의 차이값을 연산해줄 물리적 뇌간이 시스템이 부재하면 시간이 흐른다는 자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물리 법칙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인간 개인의 주관적 1인칭 시점에서만 타임라인을 엄밀히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의 경험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미래의 영혼을 향해 막막하게 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원이 끝나지 않는 시커먼 진공의 무의 바다 한가운데에 영혼이라는 돛배를 띄워놓고 홀로 외롭게 둥둥 표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주는 인생의 찬란했던 마지막 찰나 딱 그 아름다운 선의 경계 위에서 명예롭게 완결되어 멈추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부재하는 그 객관적 시공간 속에서 홀로 시계 초침이 무정하게 째깍거리며 영원을 지나가는 그 쓸쓸한 풍경은 살아있는 자들이 남겨진 세상의 타임라인을 보며 만들어낸 인지적 착각의 유령일 뿐입니다. 그 공포의 서늘한 느낌을 만들어내던 뇌라는 물리적 공장이 이미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류가 종교적 미신과 문학적 나약함 속에서 만들어낸 사후의 영혼 소울 혹은 유령이라는 관념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얼마나 깊은 혼란과 자기 기만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착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영혼이 사후의 영혼을 겪는다는 명제가 진짜로 유의미한 물리적 철학적 가치를 가지려면 그 끝없는 침묵의 시간을 지루해하거나 혹은 평온해하거나 혹은 무서워하며 주관적으로 통과해낼 인지 프로세서가 그 사후 세계의 자리에 버젓이 살아남아 대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뇌의 해체와 함께 그 프로세서가 증발했다면 사후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실체적 파동을 가지지 못하는 언어적 쓰레기, 쥐각에 불과합니다. 관찰 주체가 부재하는 한
100년의 공백과 100억 년의 공백은 완벽하게 등가해 올이며 본질적으로 둘 다 그 어떤 주관적 사건도 출현하지 않는 절대적 제로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생애 마침표 너머에는 길고 긴 무의 시간적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 시간이라는 형용 모순의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은 오직 그것을 겪고 연산하는 생존하는 자의 뇌 내부에서만 바쁘게 요동치는 불꽃일 뿐이며 진짜 무의 영역에는 시간의 흐름을 지각할 자가 우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적 타임라인은 오직 여러분이 살아 숨쉬며 세상과 상호작용하던 눈부신 삶의 순간들 뿐이며 그 마지막 프레임 너머로 뻗어나가는 가상의 연장선 같은 것은 여러분의 주관적 세계 스펙트럼 안에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하학적 착시일 뿐입니다. 제10장 도달하지 않는 종착지 삶이라는 닫힌 세계의 완전성 음향 거대한 징소리의 잔향이 길게 퍼지며 음악이 최고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후 급격히 차분하고 경건해짐. 자, 이제 오늘 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심오한 우주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밟아온 물리학과 철학, 신경과학의 모든 논리적 계단은 사실 단 하나의 경이로운 도발적 문장을 은은성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거대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틀어 죽어있는 상태라고 불리는 그 어떤 어둠의 종착지에도 결코 물리적으로 도착하지 못한다. 처음 이 명제를 들으면 이성적으로 강한 거부감과 함께 의아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인가? 생로병사는 우주의 절대 법칙이고 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여 시신으로 남는데 죽은 상태에 도착하지 못한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박유함의 고개를 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쌓아온 엄밀한 인과율의 매수로 이 문장을 차분하게 뜯어보면 이것이 값싼 형이상학적 위로나 말장난이 아니라 우주의 물리 미르콜러간 이로리 진칸을 리고 콸눈고 슝고미리오 코온인던데 이엘로 요미지오 보내고 이 사보리만은 올러붙은 층가볼러브 대조 이어 시홀 삼대창에 듭니다. 가집니다. 대야 싱한이자 한정승리 사콘 신고미로 오모니레지 교펜지 감강을 아신이적이 틈이오 이사금이다 절차기 벼락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이로운 아이디어들 심장을 터뜨릴 듯한 기쁨과 가슴을 찢어발기는 슬픔의 감정들은 전부 당신의 두개골 아니라는 닫힌 생물학적 캐스팅. 내부에서 860억 뉴런의 전기화학적 정보 처리 엔진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돌아가고 있을 때에만 우주 공간에 간신히 출현할 수 있는 초고도 정렬 상태의 현상들입니다. 이 물리적 하드웨어 엔진의 실린더가 단 한 번이라도 폭발을 일으키며 작동하는 동안 당신은 과학적 정의상 철저하게 살아있는 상태이며 세상의 빛과 어둠을 알아차리는 의식의 등불도 활짝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엔진이 수명을 다해 영구히 꺼지는 바로 그 최종적인 찰나, 당신이라는 고유한 주체의 모든 경험 스펙트럼 역시 그 엔진의 정지와 함께 단 1m초의 오차도 없이 그 즉시 종결됩니다. 엔진이 꺼진 직후 당신이 갑자기 사후 세계라는 낯설고 서늘한 미지의 차원에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 내 육신이 저기 누워있네. 내가 지금 드디어 죽은 상태에 도착했구나. 라고 인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보너스 같은 추가 프레임의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도의 추론과 정체성 자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뇌에 신경망 시냅스들이 여전히 산소를 소모하며 전기 신호를 번쩍번쩍 주고받고 있어야 하는데 그 하드웨어는 이미 완벽하게 연산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 개인의 주관적 1인칭 세계관 내부에서만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죽음이라는 사건은 애초에 인간 경험의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등록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삶이라는 화려한 대륙에서 죽음이라는 미지의 섬으로 건너가는 시공간적 다리 위에 서서 아, 내가 지금 다리 중간쯤을 지나 강을 건너고 있구나 라고 실시간으로 메타인지할 수 있는 중간들. 시대의 순간은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 건너편 종착지에 살아서 발을 디디고 도착했다. 이라고 선언할 주체인 인간의 아바타 자체가 국소적으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물리학의 역사를 새로 쓴 천재 리처드 파인만이
우주의 복잡한 얽힘을 파인만 다이어그램, 파이먼 제어그로 느낍니다. 이라는 단순 명쾌한 선으로 시각화하여 해결했듯 그가 평생을 관철했던 위대한 사고방식이 정확히 이 지점의 장막을 찢어 밝힙니다. 바인만은 프린스턴과 칼텍의 강단에서 전 세계의 수재들을 향해 언제나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향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의 대부분에는 우리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깔아놓은 엉터리 전제 조건 풀스 프레미스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눈먼 전제의 껍질을 정직하게 벗겨내는 순간 질문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거나 180도 바뀌어버리는 지적인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된다. 과거 고대 인류의 세계관을 복기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인간들은 대지를 바라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무거운 평평한 지구 땅바닥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거대한 거북이인가? 아니면 신화 속 거인 아틀라스인가? 쇼든지 쇼골의 올해 바위들이 쏟아져 나왔고 철학자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근대 물리학이 밝혀낸 진짜 도발적인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북이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거대한 천체는 밑에서 무언가가 떠받쳐 주어야만 유지된다는 질문 속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구는 그 지거 등껍질 위에도 올라타 있을 필요 없이 만유 인력과 시공간의 공률에 따라 광활한 우주 흘리고 진공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떠서 태양의 중력장 주위를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도도하게 공전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 질문의 전제가 박살나자 거북이의 공포는 증발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인지적 구조도 이 거북이 역설과 정확히 동일한 기하학적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죽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래를 하게를 하게 등인 죽음의 강을 건넌 이후에는 나에게 어떤 풍경이 전개될까? 소루이 아르는 인류의 보편적 질문 속에는 죽음이라는 현상 또한 결국 내가 살아서 이별을 겪었듯 내 의식이 주체적으로 통과하며 체험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연속된 확장판, 사건일 것이다 라는 치명적인 인지적 전제가 밀수품처럼 몰래 깔려 있습니다. 평생 동안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취업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삶의 스토리를 주체적으로 통과해 왔으니 죽음이라는 최종 퀘스트 역시 당연히 내가 주관적으로 마주하여 체감하는 사건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이 엄밀히 증명하듯 경험이라는 우주적 현상 자체가 완벽하게 정상 구동되는 유기적 하드웨어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그 하드웨어 시스템의 최종 종료는 정의상 그 시스템 내부에서 경험적 사건으로 접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공간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물리적으로 비유하자면 지구의 북극점 노스폴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상태에서 북쪽 방향으로 딱 1km만 더 전진하면 도대체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가? 내려고 묻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인지적 오류입니다. 문장의 언어적 문법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갖추어져 있어 겉보기에 멀쩡하고 합리적인 질문처럼 유혹하지만 북극점에 도달한 순간 그 좌표계에서는 더 이상 북쪽이라는 차원과 방향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립하여 가리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향해 걸어갈 수 없듯이 죽음이라는 좌표는 주체가 도달하여 발을 디딜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죽음은 불이 꺼진 캄캄하고 으스스한 창고 안으로 가슴을 졸이며 조심조심 걸어 달아가는 쓸쓸한 경험이 아닙니다. 일요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아 깊은 단잠 속에 끝없이 빠져드는 아늑한 꿀잠 같은 휴식도 아닙니다. 잠에는 아무리 깊어도 내일 아침 햇살이 망막을 깨우며 의식을 재부팅할 물리학적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죽음에는 그 하드웨어의 링크 자체가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삶이라는 찬란한 경험에 지그는 무 흘른 춘궁 옷이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새로운 어둠의 빌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우주에서 무언가를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존재를 느낄 수 있던 단 한 사람의 거대한 소우주, 유니버스 자체가 완벽하게 닫히는 현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 드디어 죽어 있는 상태에 안전하게 안착했구나 라는 강했구나 라는 안도의 순간이나 절망의 지점에 영원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 우주에서 살아 숨쉬고 뜨겁게 대지를 딛고 서서 세상과 부딪히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은하를 바라보는 눈부신 삶의 스펙트럼. 수많은 순간들 속에만 100%꽉 차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물리학적 시점에 이르러 그 어떤 내면의 경고음도 자각의 단절감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삶의 사슬이 조용하고 품격 있게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 팩트가 가리키는 궁극의 진실은 여러분이 이 광활한 우주 역사 속에서 주관적으로 대면하게 될 인생의 진짜 마지막 순간은 대단히 비극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파멸의 순간이 아니라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던 수많은 평범한 삶의 찰나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비참한 순간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장엄한 경계선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저녁에는 소중한 사람과 무얼 먹을까 하던 다정한 생각의 중간 지점. 어쩌면 오늘따라 창문 너머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아름답구나 라고 체감하던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의 한 조각이 여러분 우주의 최종 프레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 뒤로 더 이상의 새로운 연산 프레임이 리프레시 되지 않을 뿐 당신의 기억 속에 남을 최종 기억은 영원히 살아있는 빛의 순간일 뿐입니다. 제11장 임사체험의 과학적 진실과 상실을 상상하는 산자들의 눈물 음향 뇌파 모니터 소리, 신비롭지만 철저히 통제된 임상 연구실의 분위기를 풍기는 미니멀한 음악. 여기서 지적인 시청자분들이라면 현대의학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보고되는 기묘한 현상, 즉 심정지 상태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이 증언하는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의 전부 항역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터널 끝에서 쏟아지는 거대하고 성스러운 빛의 소용돌이를 목격했다거나 유체 이탈을 하여 수술대 위에 자신을 내려다보며 말할 수 없는 우주적 평온함을 느꼈다는 수많은 이들의 임상적 증언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아닌가? 라는 의문입니다. 실로 매혹적인 미스테리이지만 리처드 파인만식의 냉정하고 정직한 오컴의 면도날을 대입하면 이 현상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또한 실질적으로 명쾌하게 분해됩니다. 이 수많은 초자연적 임사체험 보고서들을 자세히 통독해보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관통하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 신비로운 현상을 증언하는 주체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의학적 개입을 통해 살아서 돌아온 생존자들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터널의 빛을 보고 평온함을 느끼고 창청을 들었다면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명백하게 그 기묘한 경험이 일어나던 그 수밀리초의 찰나 동안 그들의 두개골 내부의 뇌 하드웨어가 미약하게 남아 여전히 전기 신호를 만들며 연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심장이 멈추어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포도당이 급격히 고갈될 때 뇌의 시각 피질 세포들이 무질서하게 최후의 전하를 방출, 디스차지하면서 터널의 중심부에서 빛이 번져나가는 듯한 강렬한 공여, 시각적 환각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현대 신경과학과 임상의학에서 명확히 규명해낸 팩트입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뇌 내부에서 대량으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케타민 유사 물질들이 천상에 온 듯한 강렬한 평온함과 유체 이탈 착각을 창조해내는 징후입니다. 즉 이들이 마주한 경이로운 체험은 어디까지나 생명의 가장자리, 즉 삶의 영토의 최전선 경계선 위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던 살아있는 뇌가 만들어낸 마지막 단막극, 환각일 뿐이지 뇌의 연산이 영구히 제로가 된 죽음의 영토 너머에서 국경을 넘어 배달해온 저승의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꺼진 기계는 환각조차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계 그 자체에는 소식을 들고 국경을 넘어올 우편 배달부 주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류가 사후 세계의 증거라며 포장해온 모든 신비로운 시나리오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던 신경망 하드웨어의 물리적 결과물이었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철학적 반론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현대 분석 철학자들이 이른바 박탈론증,
The Deprivation Argument이라고 부르는 상실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슬픈 문제 제기입니다. 비록 내가 죽어 있는 상태를 주체적으로 체감하며 괴로워할 수 없다는 논리는 100번 동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해악이 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틀린 것 아닌가? 죽음은 역설적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천수를 누리며 살았다면 마땅히 경험할 수 있었던 찬란한 미래의 가능성을 통째로 박탈해 가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이다. 30살에 불의의 사고로 요절한 청년은 그가 80살까지 살았다면 마땅히 누렸을 수십 번의 눈부신 봄날의 벚꽃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식과 매일 아침 향긋하게 마셨을 수천 잔이 커피라는 미래의 행복을 잔인하게 강탈당한 것 아닌가. 그러므로 죽음은 존재론적으로 주체에게 가장 거대한 손해이자 유흥비닥이 모릅니다. 실로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도덕적 실존적 반론이며 저는 이 인간적인 슬픔의 무게를 물리학의 이름으로 결코 가볍게 조롱하거나 격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3인칭 외부 관측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일찍 세상의 무대에서 퇴장해버린 젊은 영혼의 타임라인은 분명히 더 길고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상적인 타임라인에 비해 물리학적 엔트로피와 정보의 총량이 적은 안타까운 상태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노인의 죽음보다 청년의 요절 앞에서 피를 토하듯 오열하는 본능적 이유도 이 지구 박탈의 스펙트럼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리처드 파인만 특유의 차가울 정도로 정직하고 엄밀한 논리적 수술을 한 단계 더 감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이미래를 향해 도출할 파인만 특유의 차가울 정도로 강탈당한 찬란한 미래의 손해는 도대체 지금 누구의 주관적 손해로 접수되어 있습니까? 경제학이든 물리학이든 어떤 개스 시스템 내부에서 실질적인 손해나 상실이라는 마이너스 상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그 손해를 직접 입어 체감하면서 내가 더 가질 수 있었는데 못 가져서 너무나 억울하고 손해를 보았구나 라고 마이너스의 상태를 인지해낼 주체, 서브젝트가 그 자리에 잔존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죽음의 상태에 도달한 자는 더 이상 우주 그 어떤 좌표계에도 존재하는 상태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손해를 입은 나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 스테이트라는 물리학적 차원 자체가 우주 장부에서 소거되어 있습니다. 다녀오지 못한 이국 땅의 휴양지를 그리워하며 아쉬워하려면 역설적으로 아쉬움과 결핍의 고통을 유발할 살아있는 마음의 뉴런, 신경망이 머릿속에서 전기 신호를 스파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경망 자체가 자연의 순환으로 흩어진 진공의 상태에서 상실감이라는 파동은 물리적으로 출현하여 이비글로바이스예짐을 상실합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국립도서관의 서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희귀한 책 한 권이 완전히 불타서 연기로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그 도서관 건물 전체와 사서들 그리고 도서관이 있던 도시 전체도 한순간의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책의 유실을 안타까워하며 장부를 대조하고 슬퍼할 사서조차 우주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책의 박탈은 도대체 누구의 손해로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우주라는 거대한 3인칭 객관적 세계의 입장에서는 분명 정보의 배열 형태가 변형된 것이지만 당신이라는 완전히 완결되어 닫힌 소우주의 내부적 입장에서는 아쉬워하고 손해를 느낄 의식의 영토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인만이라면 이 대목에서 특유의 개구쟁이 같은 눈빛으로 드럼을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의 단어들을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재정의하여 던지는 순간 인류를 수천 년 동안 벌벌 떨게 만들었던 실존 공포의 절반 이상이 그 자리에서 즉시 기화되어 증발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했던 죽음의 공포는 죽음 그 자체의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진화된 뇌가 죽음이라는 도식 뒤에 여전히 살아서 자신의 박탈을 구경하며 억울해하는 유령 같은 나를 교묘하게 밀밀히 집어넣어 창조해낸 엉터리 가짜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장례식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흘리는 그 뜨겁고 비통한 눈물의 주소 또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죽은 이가 가 지르군부출 웁니다. 피로에서 이육화 시간육하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주근이가 가 지룩하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불쌍하고 캄캄한 지하 매장 구역에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며 억울해하고 있을까봐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100% 오직 이 찬란한 대지 위에 살아서 숨쉬며 여전히 상상과 슬픔의 연산을 돌리고 있는 남겨진 우리들의 가슴 에이는 슬픔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서 너무나 뜨겁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던 소중한 주체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블랙홀처럼 텅 비어버렸기에 그 연쇄적인 인과율의 단절을 감당해내야 하는 살아있어 있는 자들만이 치러야 하는 거룩한 사랑의 영수증인 것입니다. 떠난 이는 그 어떤 고통의 감옥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외곽에 평화롭게 누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우주의 물리학적 인과율에 따라 고통과 결핍이라는 저차원적인 생물학적 자극이 감히 감각적으로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의 완결 영역으로 당당하게 퇴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양의 고대 현인들이 삶을 온전히 살다가니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되 그것을 거대한 자연의 순환으로 축하했던 호상이라는 고도의 정신문화적 유산을 남겼던 것이며 위대한 사상가 장자가 자신의 평생 동반자였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프게 곡을 하기는커녕 다리를 뻗고 앉아 고작 질그릇 동이를 두드리며 덩실덩실 노래를 불렀던 기행의 본질이 여기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해시가 찾아와 자네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어찌 이리 해괴망측한 짓을 한단 말인가. 이빈 레동우 안색을 바꾸며 질타하자 장자는 하늘을 보며 유연하게 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처음 죽었을 때 어찌 슬픈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가만히 사물의 본성을 우주적으로 되짚어 보니 내 아내는 본래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도 없었고 육체도 없었으며 심지어 형태를 가진 원자의 기운조차 없이 광활한 우주의 거대한 무 속에 섞여 있었네. 그러다 어떤 물리적 순환의 조화에 의해 잠시 기운의 패턴이 바뀌어 육체를 얻고 생명이 되어 나와 마주했던 것이고 이제 다시 때가 되어 생명의 패턴을 풀고 본래의 고향이었던 거대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 편안히 안식하고 있는 것이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차례로 순환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거대한 물리학적 대자연의 흐름이거늘 내가 만약 그 아내의 시신 옆에서 밤낮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과 삶과 죽음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짓이 아니겠는가. 이신열이 수리한전 전 고대 그리스의 서양 철학자 에피쿠로스와 극동의 대초원 강가에서 거대한 붕세의 우주적 스케일을 노래하던 동양의 사상가 장자가 서로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적 경로를 걸어와 마침내 도달한 사유의 산꼭대기가 이토록 완벽하게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실로 소름 돋는 지적 전율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스테리의 장막을 감상주의나 두려움의 필터를 완전히 제거한 채 이성의 칼날로 끝까지 정직하게 밀어붙여 통찰한 인간들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침내 목격하게 되는 우주의 동일한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후의 영원한 암흑 같은 괴물은 존재하지 아니며 오직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서 온전히 책임지고 찬미해야 할 살아 숨쉬는 오늘 이 순간의 실제성만 이 우주에 가득하다는 장엄한 풍경 말입니다. 제12장 리처드 파인만의 불꽃과 알린을 향한 붙이지 못한 편지 음향 잔잔하고 애틋하면서도 지적인 피아노 독주 음악의 흐름 그렇다면 이제 이 장엄한 물리학적 사실들이 오늘 눈을 뜨고 밥을 먹으며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네 평범한 인간의 삶에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가치와 존재론적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명쾌한 물리학적 해체를 보며 사후 세계도 없고 경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니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재가 너무 찰나의 불꽃 같아 허무하다며 한숨을 내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진실은 완벽하게 그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사실을 온 가슴으로 깊이 곱씹고 수용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인지적 렌즈의 도식 자체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뒤바뀌며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샘솟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려움의 장부를 명확히 정산해 봅시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느끼는 공포의 덩어리는 사실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 가지 하위 범주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첫째는 죽어가는 생물학적 과정, dying process에 대한 본능적 공포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며 동반되는 극심한 육체적 통증, 숨이 가빠오는 질식감, 요양병원의 쓸쓸한 분위기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신경망으로 온전히 겪어내야 할 실제 하는 물리적 대상이므로 당연히 두려워하고 작은 비르라리 걸립니다. 작은 비르라리 기거의 간역은 현대 완화의학과 호스피스 의료기술이 통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떠난 뒤 남겨질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키던 어린 자녀들이 겪을 경제적 결핍, 나를 잃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밤을 지새울 부모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입니다. 이 또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의 이성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타적 걱정이자 사랑이라는 감정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험을 들고 유언장을 쓰고 마지막 손을 잡으며 이 합리적인 우려를 인간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세 번째 두려움인 죽어있는 상태 그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공포, 즉 내가 죽고 난 뒤 영원히 이어질 깜깜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공허 속에 내 정신이 독방에 갇힌 채 박탈감을 견뎌내야 한다는 고질적인 본원적 공포. 오늘 우리가 물리학과 뇌과학의 현미경을 대입해 낱낱이 분해하고 파괴해온 대상이 바로 이 세 번째 유령 괴물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최종 판결은 명확합니다. 이 세 번째 공포만큼은 우주에 실제하지 않는 가짜 환영을 향해 인간이 혼자 허공의 주먹질을 하던 내면의 허상소설이라는 진실입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 모퉁이 끝에서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당신의 영혼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섬뜩한 무의 괴물. 같은 것은 물리 법칙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이운싸움을 하듯 마주쳐서 견뎌내야 할 거대한 정막의 바다도 없습니다. 그 저주받은 영혼의 어둠은 지금 살아 숨쉬며 뇌 속에서 수천억 개의 화학 신호를 격렬하게 교환하고 있는 당신의 찬란한 뇌 하드웨어가 창조해낸 거대한 인지적 소설의 찌꺼기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의 목록에서 가장 거대하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핵심 항목 하나가 물리학의 넷으로 완전히 삭제되어 증발한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거짓 전제를 지워버린 파인만의 투명한 시선으로 우리의 현재를 재조명하면 실리도록 명확하고 아름다운 절대적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눈부시게 박차고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주체에게 우주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실제는 오직 지금 이 순간, right now, 내 두개골 속에서 번쩍이며 타오르고 있는 자각의 불꽃, 딱 이것 하나뿐이다라는 장엄한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의 의식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리학적으로 이미지 다져보십시오. 과거 패스트라는 차원은 이미 우주선 시공간의 궤적 뒤편으로 영원히 소멸해버려 오직 현재 당신의 뇌세포 신경망 어딘가의 이온의 정렬 상태로 지장된 지극히 불완전하고 왜곡되기 쉬운 메모리 데이터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일 뿐입니다. 그 과거의 사진첩을 꺼내어 들여다보며 눈물 짓거나 후회하는 그 주관적인 행위 자체조차도 철저하게 지금 now이라는 물리학적 현재의 장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연산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future는 어떠합니까? 미래는 우주 공간에 실제하는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여 생존율을 높이기도 위해 당신의 전두엽 프로세서가 현재 열심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있는 가상의 렌즈 파일일 뿐입니다. 그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불안해하고 가슴을 졸이는 주체 역시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뇌 하드웨어입니다. 우주 전체를 통틀어 정지레건도 과거를 하이돔도 이런 레로 버젠 위어는 이런 버여 미런 예버이들의 지저몰레딩이들의 당신에게 주관적으로 하갈배운고 당신의 신경망 시냅스 사이를 눈부신 빛의 속도로 오가고 있는 전기화학적 정보 처리 과정의 형제 진행형 상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무얼 먹을지 고민하는 지극히 사소한 생각부터 오랜 이별의 상처가 주는 아련한 아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꽤스 가치 있는 생명체야라고 느끼는 고결한 정체성의 자각까지 당신 우주의 모든 기적은 오직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뇌의 활발한 대사 활동이라는 강물 속에서만 살아 숨쉬며 반짝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위대한 법칙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이 찬란한 의식의 강물은 결코 죽음이라는 시커 넓고 차가운 검은 바다 속으로 찌꺼기처럼 흘러 들어가지 지구부타카 그 알수입니다. 목한 공의 폭포 아래로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내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강물은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그 도도한 흐름이 조용히 마침표를 찍는 그 아름다운 최종 프레임의 순간까지만 우주에 고결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등 뒤에 죽음이라는 검은 유령이 낯을 들고 바짝 따라붙어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는 삶의 도식은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조작된 엉터리 그림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삶 내부에는 당신이 주관적으로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오직 100%단 한 방울의 예외도 없이 눈부신 삶 라이프만이 가득 차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뜨거운 기쁨과 깊은 슬픔, 위대한 사랑과 아련한 아픔의 파동은 오로지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살아 숨쉬는 그 유한하고도 눈부신 시간의 영토, 테두리 안에서만 꽉 짜여진 찬명제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은 인간 존재를 허무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차가운 칼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재를 실리도록 선명하게 정화해주는 위대한 축복의 렌즈입니다. 가만히 사색해 보십시오. 만약 인간의 뇌 하드웨어가 영구불멸하여 우리가 이 대지 위에서 수천억 년, 아니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해질 무렵 연인과 손을 잡고 걷는 이 노을빛 산책의 고즈넉함이 도대체 무슨 특별한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오늘 저녁 소중한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건네는 다정한 대화의 프레임이 무슨 희소성을 가지겠습니까? 무한히 복제 가능하고 영원히 반복될 수 있는 데이터에는 물리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가치와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간들이 이토록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김묵시간이 알려서는 오요팔려시오요블 이세타가 인주주가디 가고려지 시그리오케 본인지 파봉이 여모 이보 이담다을 향해 뜨겁게 남겨지는 그 제한된 트랙의 플로우 동안에만 경기의 고직이 실제하고 그렇기에 매 구간의 질주가 눈물 겹도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바깥쪽 창문이 보장하는 장엄한 위로가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안쪽 창문으로 보면 내 개인의 1인칭 스토리는 마지막 프레임에서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고 퇴장하지만 바깥쪽 3인칭 우주의 창문으로 보면 내가 살아가며 이 거대한 인과율의 시공간 연속체에 일으킨 모든 물리적 파동 웨이브는 내가 사라진 뒤에도 절대 소멸하지 않고 우주의 역사 속으로 끝없이 전진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 서춘 걸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길고양이에게 건넨 따뜻한 시선 하나, 고단한 하루를 보낸 동료의 어깨를 토닥이며 건넨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지금 마음속에 은밀하게 심어놓은 올바른 가치관과 다정한 습관의 시냅스 패턴,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밤하늘을 보며 웃던 그 눈부신 장면들의 정보적 파동은 당신의 뇌 하드웨어가 멈춘 뒤에도 다른 수많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뇌 신경막 내부로 전사 트랜스크립션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에너지와 정보의 법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자신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지난 1988년 2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상에서 암투쟁 끝에 자신의 생물학적 명사기를 완전히 끄고 우주의 순환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위대한 물리학적 강의로 세상을 한치의 속임수도 없이 정직하게 대면하려 했던 거룩한 사유 방식의 파동은 아이출려의 각의 시간이 흘러 그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흐른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지성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주이론 구독자 여러분의 뇌, 신경망 시냅스 사이에서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지정뇌파를 발생시키며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엔트로피가 지울 수 있는 영역은 오직 당신이 앞으로 채워나갈 미래의 주관적 경험의 영역뿐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 대지 위에서 당당하게 출현시켜 새겨놓은 찬란했던 과거의 일들,
누군가를 가슴 터지도록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의 물리적 궤적, 우주를 향해 던졌던 위대한 호기심의 흔적들은 결코 죽음이라는 일개 생물학적 오식맥이 감히 침범하여 지울 수 있는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서서가로 시국의 오르골려이 오르골려 유리즈 에지에루감에 골료노라이에 오요 골려야 미당에 거짓말 시골려 야실모의 수 냉각이럼 정직하게 미래로 나아갈 뿐이며 당신이라는 고귀한 주체가 이 광활한 시공간 속에 엄연히 출현하여 존재했었다는 인과율의 사실은 이 우주가 파멸하는 그날까지 영원 불멸하게 참 투인 명제로 우주의 시공간 질곡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폭력적인 블랙홀이나 연력학적 엔트로피의 파도조차도 이미 역사 속에 도도하게 일어났던 당신의 눈부신 과거의 실제를 일어나지 않은 허무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겁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존재론적 클라이막스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리처드 파인만 자신의 인생에 새겨진 가장 아름답고도 시린 실제 실화를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파인만을 그저 양자전기역학 QED를 정립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기의 천재 혹은 봉고 드럼을 정열적으로 두드리며 스트릿바를 드나들던 유쾌한 바람둥이 과학자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찬란한 사유의 이면에는 오늘 우리의 주제인 죽음과 시간의 본질과 온몸으로 정면 충돌했던 눈물겨운 깊은 사연이 깃들어 지옥십니다. 파인민대고 파릇파릇하던 20대 대학원생 시절, 그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열렬히 사랑해온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내 존재와 영혼의 전부이자 우주의 중심이었던 여인 알라인 그린바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알린은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던 절망적인 불치병인 림프절 결핵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가족과 동료 물리학자들은 결혼하자마자 비극적인 사별이 예정되어 있는 길이다 라며 파인만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결혼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파인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단단히 잡고 기꺼이 결혼식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뉴멕시코주 로스엘로모스의 비밀기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브레인으로 치열하게 연산했고, 주말이 되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낡은 자동차를 몰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원에 누워있는 아내 알린을 찾아가 그 작은 손을 잡고 행복한 숭아르 동열 건니지월에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원자폭탄이 완성되기 직전인 1945년 6월의 어느 날 새벽, 알린은 결국 파인만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내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 슬픔의 방 한가운데서 파인만은 우연히 벽에 걸려 있던 아날로그 태엽 시계를 바라보다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묘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정확히 아내 알린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고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각, 그 분초에 딱 맞추어 마법처럼 멈추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인간들이라면 이 극적인 순간에 어떤 인지적 선택을 내렸겠습니까? 아,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하늘도 알아주어 기적을 일으켰구나. 아내 알린의 고결한 영혼이 육신을 떠나며 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의 표식으로 시계를 멈추고 떠난 것이 틀림없어 라며 초자연적인 신비주의나 종교적 서사에 매달려 눈물 섞인 위로를 필사적으로 가슴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남겨진 자의 찢어진 가슴을 꿰매는데 훨씬 따스듯한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처드 파인만은 그 영혼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극한의 슬픔 한가운데에서조차 과학자로서의 투명하고 정직한 물리적 의문을 던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아내고 냉정하게 뇌의 기억 회로를 돌려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이 그 요양원의 벽시계를 수리해 주었을 때 시계의 초침 태엽 구조가 극도로 노후화되어 작은 물리적 충격에도 멈출 수 있는 취약한 임계 상태였음을 기억해 냈습니다. 아내가 숨을 거둔 직후
임종을 지키던 간호사가 법적인 사망 시각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벽시계를 확인하려고 시계를 거칠게 집어 들어 올렸을 때 그 순간 가해진 역학적 흔들림과 물리적 충격, 메케니컬 쇼크로 인해 정교한 시계 바늘이 기계적으로 맞물려 멈춰섰을 개연성이 99.9%라는 냉정한 물리적 인과관계를 스스로 명쾌하게 도출해낸 것입니다. 하임만은 인생에서 가장 위로받고 싶었던 그 절박하고 유약한 슬픔의 순간에조차 값싼 신비주의 소설로 자기 자신을 속여 타협하는 정신적 도피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전 세계의 지성들을 향해 사자후처럼 외쳤던 오제던 이흘 더부의 저부 오제 풀터리시던 사유의 제일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You must not fool yourself. 그리고 잔인하게도 이 우주에서 가장 속여 넘기기 쉬운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던 이 물리학자가 아내 알린이 세상을 떠나고 약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깊은 새벽 혼자 책상에 앉아 펜을 들어 눈물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의 이름은 이미 1년 전에 한 줌의 별의 먼지로 돌아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름, 일르이였습니다. 파인만은 그 편지에서 당신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당신이라는 주체성이 소멸하여 부재하는데도 내 뇌 신경망 속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의 전기 신호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 지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승하레신가. 냐면불이 타거의 오이 주고츠이로 뭐 레이슌비비 오이 주고츠이 해 잔깁니다. 글모드레시 오이 버린다. 아이 중간드레시입니다. 이거 여기로 평지의 캠, 평지의 카이슌 빗모 다이에기 칼모 에스 내롤리고 가가 이 에고니 사시오사이시 안다르 바이를 산야게 가흥가 아질러그 에로조르 물론 니칭 차그 에노넴 에순간 꼬리 한 사게무 이거 주신 PS 내가 이 편지를 당신에게 곧바로 우체통에 넣어 붙이지 못하는 이간이지 절저한 무능력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사후 세계의 새로운 물리적 주소, 뮤아즈레스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겨운 붙이지, 모심에 된 일이램 바인만이 평생 동안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그가 1988년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의 유품 상자 속에서 낡아 바스러진 봉투의 상태로 후대 과학자들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봉투의 표면은 수십 년 동안 파인만이 홀로 외로울 때마다 꺼내어 읽고 또 읽었던 듯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하게 닳아 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파인만의 낡은 편지야말로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탐구해온 죽음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과학적 마침표라고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천재 물리학자 파이만은 알린의 영혼이 하늘나라 천상세계의 푸른 초원 어딘가에 살아서 이 편지를 받아 읽어 내려갈 것이라는 종교적 환상을 눈꽃만큼도 품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물리적 주소를 모른다는 그 특유의 역설적인 장난기 어린 유머 속에는 죽음 너머에는 편지를 수령할 신경학적 주체인 아내가 절대적으로 부재한다는 물리학자의 명확하고도 정직한 진실 직시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이 편지가 도달해야 할 진짜 물리적 종착지는 아득한 하늘나라의 유령 주소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알린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의 신경망 연산을 격렬하게 돌리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위대한 마음속이라는 사실을 온하게 정직함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떠난 이를 향한 숭고한 그리움과 추모의 에너지도 전부 우주 어디선가 유령이 부리는 요술이 아니라 오직 지금 살아서 숨쉬는 인간의 뇌신경망 하드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주에서 가장 확실하고 웅장한 진짜 물리적 실체라는 사실을 물리학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칠고 차가운 물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직시하는 이성적 태도와 내 앞에 주어진 삶과 사람을 심장이 터질 듯이 뜨겁게 사랑하는 감성적 태도는 단 한치의 모순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 속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한 물리학자의 위대한 삶이 온몸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판타지의 한 톨의 뇌 용량도 낭비하지 않았지만 그 횟수 화기쇼입니다. 누구보다 대지 위에서의 삶을 뜨겁게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 살았으며 마침내 1988년 암세포가 온몸을 장악하여 자신의 마지막 마침표 프레임이 다가왔음을 임상적으로 직시했을 때 그가 우주를 향해 던진 최종 유언의 한마디는 실로 파인만다운 경이로운 유머였습니다. 에이, 두 번 죽는 짓은 두 번 다시 못하겠군. 그건 너무나 지루한 일이거든. This dying is boring. 자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종막의 사건 앞에서조차 이토록 위트 있는 농담의 파동을 던질 수 있었던 그의 경이로운 여유는 나약한 인간의 허세나 만용이 올 일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겪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유령을 미리 각오하여 두려워하느라 나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눈부신 살아있는 현재의 시간을 단 1초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겠다는 한 물리학자가 한평생 정직하게 다듬어온 사유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제13장 위대한 대차대조표 우주이론이 건네는 삶의 열쇠 음향 웅장하고 감동적인 대단원의 오케스트라 피날레 음악이 고조됨.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장엄하고도 기나긴 지적 탐험의 대차대조표를 최종 정산하고 요약 정리할 시간입니다. 시력을 시권이를 화계류그 항어타로 인매는 이어불점점이 시로류강의 시권이르 항에 우리는 물리학과 내과학의 도도를 던져 어떻게 완벽하게 해체해 왔는지 그 위대한 계단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경염이라는 우주적 현상이 성립하기 위한 물리적 청구서의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주관적 지각은 어둠을 보는 것조차 정적을 체감하는 것조차 860억 뉴런의 치열한 전기화학적 연산 하드웨어를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합니다. 의식은 뇌를 운전하는 외부의 유령 운전사가 아니라 뇌의 활동 그 자체이며 장작이 다 타버리면 불꽃이 사후 세계로 니자오지빌리니아오르 담빈다. 타오름이라는 물리적 과정 자체가 종료되는 현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인류가 상상해온 영원한 어둠의 방이라는 시나리오 속에 교묘히 은폐되어 있던 치명적인 인지적 인과 오류를 적발해냈습니다. 그 공포의 그림 속에는 언제나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여전히 살아서 그 무의를 구경하며 무서워하고 있는 나라는 관찰자 주체가 은밀하게 밀수입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물리적 죽음은 어두운 방이 아니라 그 방을 조망할 시선 좌표계 자체가 소멸하는 상태이며 시선이 부재하는 영역은 주체의 정의상 그 누구도 물리적으로 경험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영토임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가 제시한 거울의 대칭성 논증을 만났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성립하지 않고 죽음이 도래했을 때는 내가 부재하니 인간은 평생 단 한 번도 죽음과 만날 수 없다는 통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통과해온 탄생 이전의 138억 년과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동일한 무쾌한 묵계 공간이기에 과거가 무섭지 지메러 나미아의 영혼 또한 무서울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해부했습니다. 믿어 지도신이다. 우리는 죽음이 깊은 잠이나 마취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선을 긋는지 규명했습니다. 짐카 마취는 하드웨어 기계가 보존된 채 가동만 잠시 멈춘 절전 모드이기에 자는 주체가 침대에 하야 존재하지만 죽음은 기계 자체의 정보 배열 패턴이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완전히 폴런드 공중분해되는 해체 현상이기에 그곳에는 죽음을 주체적으로 체감하고 있을 생명체가 부재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영사기와 관객의 역설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 인지적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의식이라는 영화에서는 관람객과 영사기가 동일한 뇌오 시스템이기에 기계가 멈추는 찰나 영화가 끝났음을 알아차릴 관객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주관적 우주 내부에서는 끝이라는 자각의 경계선조차 출현하지 못하며 우리가 맞이할 최종 프레임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 숨쉬던 지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일상의 한 조각일 뿐, 내면 세계 안에서 죽음이라는 사건의 후기는 영원히 작성될 수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세상을 조망하는 두 개의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안쪽 층편으로 보면 내 주관적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으며 완결되지만, 바깥쪽 물리적 우주의 층문으로 보면 우주는 한치의 슬픔도 없이 무심하고 장엄하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 육신을 지탱하던 별의 먼지 원자들은 단 1g도 사라지지 않은 채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거대한 우주의 대순환 속으로 돌아가 영원히 숨쉬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일곱째, 우리는 시간의 화살이 뇌의 클럭 세로 고침 연산이 만들어낸 주관적 환영임을 규명했습니다. 엔진이 꺼지는 순간 시간의 대사 기능 자체가 증발하므로 사후의 1초와 100억 년의 물리적 격차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등가인 제로 연가되며, 따라서 사후의 영원한 무의 시간을 지루하게 견뎌야 한다는 명제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물리학적 모순임을 격파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달한 최종 결론을 우주 전체를 뒤흔들 단 한 문장의 거대한 명제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는 그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 사실조차 우주 역사 속에서 영원히 태급니다.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기적이나 영생의 종교적 판타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다음이라는 시공간적 차원의 연산 프레임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닫힌 소우주 내부에는 당신이 감각할 수 있는 한 오직 찬란하게 동적으로 춤추는 삶의 라이프만이 100% 빽빽하게 채워져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침대 머리에 조용히 누우셨을 때 진화의 유전자가 심어놓은 낡은 인지적 오작동으로 인해 또다시 저 깊은 시면의 캄캄한 사후의 어둠이라는 유령 그림자가 당신을 엄습해 오거든 절대로 숭배워하며 도망치지 마시고 차분하게 눈을 감고 당신 내면을 향해 파인만처럼 명쾌하게 이 한 포의 마디의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잠깐, 지금 내 머릿속에 출현한 이 사후의 어둠이라는 가짜 풍경을 주체적으로 째려보며 인지하고 있는 이 관찰자는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어둠을 보고 있는 자는 바로 지금 여기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나 자신이다 라는 정직한 답이 밀물처럼 가슴을 채우는 찰나, 어둠의 괴물을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 어둠을 상상하며 두려워할 관찰 주체가 내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명백한 물리적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지금 이 눈부신 우주 한가운데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물리학적 불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반대편 국경선 너머에서 낫을 들고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저주의 나라가 물어버리는 사이데스글,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눈물과 환희로 채워가며 치열하게 읽어내려가는 이 경이로운 인생이라는 이야기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그 찬란한 마지막 문장의 인쇄, 가공이 끝난 뒤에 나타나는 그 누구도 읽을 필요가 없고 그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여백 블랭키 페이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든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매 밀리초마다 오롯이 100%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창조해 나가는 당신만의 거룩한 소우주입니다. 오늘 저희 우주이론 유니버스 디어리에서 준비한 리처드 파인만의 시선으로 본 죽음과 시간의 장엄한 물리학적 해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 역사상 그 누구도 쉽게 벗어버리지 못했던 가장 무겁고 시린 존재론적 공포의 장막을 한 채의 도피도 없이 끝까지 이성의 칼날을 쥐고 차분하게 함께 완주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긴 탐의 여정이 미래의 무덤 속 유령의 저당 잡혀있던 여러분의 의식을 온전히 정화하여 지금 이 순간의 눈부신 삶의 가치를 새롭게 대면하게 마법 같은 계기를 선물해 드렸다면
그리고 마음속 묵은 두려움의 바위 덩어리 하나를 정직한 과학의 이름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드렸다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 우주이론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설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네주시는 고결한 구독 한 클릭 한 클릭의 파동이야말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압도적인 우주의 미스테리와 물리학의 대작 다큐멘터리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거대하고도 유일한 원동력 에너지원입니다. 댓글창에 오늘 이 장엄한 주제를 통과하며 여러분의 신경망 시냅스에 스쳐 지나간 깊은 사유와 영감의 통찰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물리학적 대목에서 전율 어린 고개를 끄덕이셨는지 혹은 장자의 순환론 앞에서 어떤 실존적 물음표가 새로이 피어오르셨는지 남겨주시는 귀중한 댓글 한 글자 한 글자를 소중히 읽으며 지적인 소통의 파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죽음의 영혼을 팔지 마시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1초를 온 에너지를 다해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주 시공간 역사 속에서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무이한 절대적 실제이자 동시에 그 어떤 다이아몬드나 은하의 장엄함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이론은 언제나 진실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지적 여정과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빛나는 삶 속에서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